교육편을 조현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강연 주제가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온기우편함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온기우편함이란 것이 전국에 이 노란색 우편함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 우편함에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익명으로 우편함에 넣으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활동을 오늘 저희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활동은 답장을 쓰시는 활동은 아니고 이제 익명으로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작성해보는 시간도 이따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익명으로 고민을 작성하시면 3주 후에 답장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럼 이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온기우편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왜 시작했고 그럼 앞으로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아까 회장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는 온기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창업을 했어요. 좀 특이하죠. 사실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영리기업을 많이 요즘 창업하고 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창업을 하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대학교 4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죠? 취업이죠. 저도 취업 고민을 많이 하다가 취업을 하는 게 과연 행복할까? 저는 인턴 생활도 많이 계속 했었는데, 인턴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라는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제가 행복한 순간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인 것 같은데 이런 비영리 조직을 좀 창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혹시 나미아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 아시나요? 그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이 과거의 인물이 고민을 보내면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우리 사회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그때 책을 읽자마자 그 목공소에 가갖고 이 우편함 도면을 그린 다음에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만들어서 서울시 중무관청에 가갖고 우리 저 삼청동 돌담길에다가 이 노란색 우편함 설치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설득을 했어요. 뭐 갑자기 대학생이 와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가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청동에다가 처음 우편함을 설치한 게 온기우편함의 시작이었는데, 이 온기우편함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고민은 사실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 사람들이 과연 편지를 보낼까? 우리가 보면 SNS만 봐도 너무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너무 고민도 없고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 우편함을 설치했을 때 일주일 동안 편지가 몇 통이 왔을까요? 3통. 네. 3통보다는 업입니다. 네. 일주일간 봤을 때 30보다도 업입니다. 100보다는 다운네. 80보다 다운, 70보다 다운. 50 정답. 와, 네, 50통이 처음에 왔었어요. 선물 없지만,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50통이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고민이 많구나. 이 지나가는 우편함에다가 50명이 고민을 적는다, 일주일에? 저 되게 깜짝 놀라고, 그때 이제 원래 제가 편지 혼자 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혼자 한 프로젝트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돼갖고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을 막 모았어요. 그때 온라인에다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갖고 이런 활동을 좀 같이 할 사람 찾는다니까 한 1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그 카페에 가갖고 음료를 하나 시켜갖고 테이블에서 답장을 쓰기 시작한 게 이 단체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8년 전의 일인데 제가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한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라는 관심이 이제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단체잖아요. 자원봉사 단체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투자가 받을 수도 있고, 또 회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후원금, 기부금이 사실 가장 또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제일 큰 수익이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작한 단체니까 그 누구도 후원을 안 해주고, 어디 뭐 기업한테 가서 우리 우편함 하는 거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한다 그러고, 그 한 2년 정도를 수익이 하나도 없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집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4학년인데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돈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삽질을 하는 거죠. 집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예, 돈 벌어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나가란 말을 하지. 너가 이렇게 살 거면 나가서 너의 힘으로 다 해라. 네, 그때 이제 반대가 되게 많으셨어요. 왜 굳이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우리 사회에 너 말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정말 많은데 왜 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셔갖고 한 2년 정도 반복하다가, 저도 경제 생활이 안 되니까 그 IT 기획자로 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기획자 일을 하고 밤에는 우편함 운영하고 주말에 가서 편지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정도 더 하고 한 4년 정도를 버티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제가 그런 걸 좀 믿는 편인데, 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한 1년, 2년 정도를 버티다 보면 조금씩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온다는 게 갑자기 뭐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인정을 해주고, 또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하느라고 언론 보도를 내기도 해주고, 또 누군가는 우리 같이 이런 일을 해볼까요? 라고 기업에 있는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같이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하나의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일이 정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누군가는 알아봐 주더라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라는 생각했을 때 버티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왔고, 사실 저희한테 제일 큰 기회가 왔던 게 4년 정도 버티니까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있다 라고 해갖고 유키즈에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랑 자원봉사분이랑 같이 해서 나갔었는데, 그때 나가면서 단체가 조금 더 이제 자리도 잡고 되게 확장을 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대표고 또 리더가 됐잖아요. 리더는 생각보다 그 자기 인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세웠던 게, 이 일을 하면서 좀 3개의 분야에서 좀 리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분야가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볼런티어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자원봉사라는 분야에서 좀 리더가 돼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이라는 분야과 자원봉사라는 분야에 이제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야에서 리더가 된다는 거, 좀 멀리 봤을 때는 좀 뭘까, 크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건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울감, 우울증이라는 정말 거대한 사회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운기라고 하는 이 작은 단체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가 와서 저는 모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다 해결할 거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조직들을 모아야겠죠. 저는 리더라고 한다면 그 조직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정신건강이라는 문제를 옮겨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해결하는 주체가 돼서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을 옹기라고 하는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옹기라는 곳이 리더가 돼서 이 정신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돼갖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리더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 모델을 우리 사회에 있는 다른 자원봉사 단체도 좀 이 모델 자체가 도입될 수 있다면, 이 모델이 조금 더 이상적이지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이 모델을 많은 곳들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리더의 모습이 되는 거고, 정신건강은 크게 예방과 치료, 회복으로 나뉘는데, 굳이 3단계로 나뉘면 우리는 예방의 쪽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과 정부 기관들을 같이 모아갖고
저희 용기가 리더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방향성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용기라고 하는 조직은 어디로 가고 있나? 결국은 그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용기라고 하는 조직은 그 방향으로 열심히 또 걸어가고 있고 또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온기라는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온기는 우리는 왜 우울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조직이에요. 왜 우울할까요? 너무 어려운 사실 질문이죠. 왜 우울할까? 가끔 우리가 이제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낄 때 왜 우울해지나요?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행복하지 못해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뭔가 남들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그쵸.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또 요즘 크죠. 또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했을 때 내가 언제 좀 많이 우울해지나요? 뭔가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쵸. 실패했을 때도 우울해지곤 하죠. 저희는 이제 그 오늘 이번에 말씀해 주신 이 얘기들이 우울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기란 조직은 우울감이 발생한다와 우울감이 지속한다는 걸 다르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요인들인 거죠. 누군가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거나 아니면 취업 관련된 고민을 한다거나 진로 관련된 고민을 한다거나 외로워지거나 했던 그 나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는 그런 감정에 빠뜨리는 것 자체가 우울하다는 것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우울감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죠. 사실 우리는 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울하지만 또 다시 일상을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울감이란 것이 지속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온기는 이 우울감이 지속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제일 저희가 원인으로 생각하는 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데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우울한 이유가 생겼겠죠. 근데 그 이유를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중에 고립은둔에 대한 문제가 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립은둔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혼자만 계속 슬퍼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사회에 나오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관계를 맺지 않다 보면 이게 사실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도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LH공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청년주택에다가 온기편함을 설치하는 일을 해나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고립운동 청년이 자꾸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리 주택 안에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온기편함이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털어놓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지속될 수 그러니까 우울감 지속이라는 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온기편함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온기편함을 털어놨는데 다 우울감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 고민을 털어놓은 고민 사연자님을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로 연결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정신건강의 분야에서 사례발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위험군 극심한 우울증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편지들이 왔을 때는 치료까지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관련된 앱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기편함의 고민을 털어놨다가 저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랑 정신건강센터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방에서 시작한 이 우울감을 완화한다는 데서 시작한 것이 치료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은둔해 있던 청년들, 은둔해 있던 어떤 사회 구성원이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자기가 인지하고 또 치료까지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온기편함은 그러면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대학교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회사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맞아요. 저희 최근에 설치한 회사가 JYP. JYP를 왜 설치했을까요? 연습
연습생이 제일 또 위험한 그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또 상황이 있고 요즘 너무 어릴 때부터 연습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생들이 쓸 수 있게 좀 고민을 털어놓고 답장을 받는데 또 다른 얘기지만 좀 재밌는 게 실제 답장을 아티스트가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이벤트처럼 하는데 이제 연습생일 때 연습생이 제일 받고 싶은 답장은 이미 내 꿈을 이룬 사람이죠. 또 어디 있을까요? 공원에도 있고 대학병원에도 저희가 우편함을 설치하는데 특히 암센터랑 어린이병동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조금 더 이게 좀 이렇게 저희가 진짜 필요로 한 곳에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혼자 있을 것 같고 가장 외로울 것 같은 곳에 우편함을 좀 설치하자 해서 이제 암센터나 또 어린이병동 소아암센터죠. 또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하는 데가 추모공원 저희 화장하러 가는 곳이죠. 그래서 추모공원에도 우편함을 설치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을 우편함에 보내시면 답장을 해드리는 일도 해나가고 있고 또 사실 진짜 많이 설치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최근에 코레이라고도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지하철역에 많이 설치하고 또 CGV가 저희 메인 파트너여서 영화관에도 많이 설치하고 또 다양한 곳에 우편함을 설치하면서 저희의 목표는 일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편함이 있고 그 우편함이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잖아요.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곳이죠. 옹기우편함이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전국에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심리적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처럼 마치 우리 동네 옹기우편함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마다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방서와 경찰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옹기우편함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국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옹기우편함에 이것도 질문인데 어떤 연령대가 가장 고민을 많이 보낼까요? 이미 사실 정답은 나왔지만 20,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편지를 보내세요. 20, 30대가 편지 보내는 그 비율이 72%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보내고 있고 그러면 20, 30대가 고민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고민의 유형도 대부분이 취업이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라는 편지 진짜 많이 오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진로 설정의 어려움과 꿈이 없다는 얘기 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오는데 8년 전에는 저는 취업은 하고 싶은데 현실의 벽이 높아요라는 편지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취업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러니까 이 무기력함에 대한 고민 편지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고립과 은둔에 대한 얘기죠. 그런 편지들이 좀 요즘 청년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고민이고 또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답장을 하고 있고 또 옹기우편함을 하다 보면 특이한 점이 이 사회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했다 문제 이런 것도 다 옹기우편함이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는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감에 대한 고민 편지 진짜 많이 왔고 또 저희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는 실제로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특정한 사회 문제, 일이 있었을 때 옹기우편함에도 그런 반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아카이빙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옹기우편함에 저희가 한 달에 지금 한 달 평균 한 1,500통 정도 답장을 쓰거든요. 그러면 1,500통의 답장은 누가 작성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이 쓰시는데 그러면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달에 1,500통 정도 답장을 써요. 1,500통을 보내는데 현재 저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700명 활동하고 계세요. 이 700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오프라인 저희 옹기 공간에 모여서 답장을 쓰시기도 하고 전국에 있는 각자 집에서 답장을 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처럼 이 시스템을 구성해갖고 답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7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직원이 몇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좀 더 조직 운영에 대한 측면인데 700명이 이제 저희는 이제 얼마큼 답장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리텐션이라고 해갖고 이 자원봉사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케어도 해야 되고 1대1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700명을 4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지금 180명, 150명, 180명 정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적은 숫자로 많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진짜 답장도 다 잘 되고 원활히 되고 리텐션도 잘 되고 동기부여도 잘 되고 이 7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이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요즘 이제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이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얘기는 제가 어디 가면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양인데,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그 노션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4명이 700명 운영하냐 이런 것도 그런 시스템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자원봉사분들은 이렇게 여성과 남성 였을 때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9대1입니다. 저희 사실 최근에 조금 더 여성분들이 많아져서 95대 0.5, 95대 5네요. 95대 5.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95% 활동하시고 남성분들이 5% 활동하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활동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2시간 정도 편지를 쓴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도 심지어 공감을 해야 된다. 정말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한 5% 정도 있는데, 여기 계시는 저희 단체에 있는 남성분들은 다 감성적이고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는.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거 이제 외로움에 관련된 걸 한다면 이 고민을 보내는 연령대도, 그 고민을 보내는 성별도 사실 남성이 30%, 여성이 70%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외롭다는 것을 잘 표현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저도 남성이지만 뭔가 혼자 해결할 수 있지, 뭐 그게 뭐 외로워, 약간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성분들이 더 표현을 많이 한다. 똑같이 외로워도. 그리고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감에 대한 능력도 여성분들이 확실히 좀 더 뛰어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또 남성분들이 군대 관련된 편지 저희 진짜 많이 오거든요. 군대 관련된 편지는 남성분들이 다 담당을 해서 써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자원봉사분들은 20대 대학생분들부터 이제 70대 시니어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평균적으로 저희 2년 정도 활동을 하세요. 이제 더 저희는 이것보다 긴 시간 활동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위로받는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이게 답장을 쓰는 게 결국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나라면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지라는 걸 쓰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에게 쓰는 편지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내가 위로받는다는 거. 저희는 이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대가가 없이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결국은 특정한 만족감을 느껴야지 오래 하시거든요. 근데 이 용기라는 활동은 그 만족감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실 나에게 하는 말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받으시면서 활동을 오래 해나가신다 라는 구조를 좀 갖고 있어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용기 표현하면 이제 고민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답장을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기우체부라는 자원봉사자의 40%는 고민 사연자였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보내고 답장을 받은 다음에 제가 이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누군가한테 위로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로 전환이 되시거든요. 40%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선순환의 구조예요. 우리 사회를 봤을 때 결국은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구조가 더 커지고 커질수록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지고 더 따뜻해지겠죠. 저희의 가정이라면.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답장을 보내고, 그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원봉사자가 되고 답장을 보내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 구조를 계속 더 키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략도 정말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더 많은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온기라는 조직은 조금 더 이제 멀리 봤을 때 이 비영리 조직들, 특히 이제 임팩트 조직이라고 하는데, 영리 기업은 뭐를 추구하죠? 영리를.
그렇죠. 영리를 추구하죠. 이윤을 추구하죠. 그럼 비영리는 뭘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많이 이 분야에서 하는 표현이 임팩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용기라는 조직이 다른 비영리 조직이 꿈꾸는 세상,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 우리 임팩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를 창출하는 조직이다라는 말도 많이 써요. 용기가 창출하고 싶은 임팩트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조직이에요. 안전하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가정하는 건 이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전한 거죠. 우리 사회 안에 있으면. 근데 그 안전하다는 건 어디서 올까? 생각하면 저희가 중요하게 찾는 그 사회적 자본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신뢰라는 건 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는 거죠. 이 사회에 있는 서로가 사회 구성원 서로가 나는 이 사회에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신뢰라는 건 어떻게 쌓일 수 있을까? 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는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사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있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갖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이 과정이 쌓일수록 신뢰가 된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신뢰가 쌓였을 때 신뢰라는 이 사회적 자본이 쌓이면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옹교편함이 그 모델인 거죠. 우리 동네에 옹교편함이 있다가 모르는 누군가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옹교편함에 꺼내죠. 그러면 다른 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해서 답장해 주죠. 이게 서로가 이런 연결의 지점이 쌓일수록 신뢰가 쌓이고 이 신뢰가 쌓이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정신적으로 저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옹기 우편함 자체가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심리적 안전망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옹기 우편함이 저희는 이제 현재는 200개 이상 이제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가 됐을 때 정말 길을 가다가 어딘가에서 옹기편함을 마주치고 이게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편지 일을 하고 우체통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좀 관심을 보일까요? 우체국, 그쵸? 우체국을 관리하는 거 이제 우정사업본부라고 저희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저희가 그저께 협약을 하나 하고 왔는데 그 협약 내용은 뭐냐면 우리 우체국의 지금 또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폐우체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지를 안 보내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하나의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도 3주 동안 안 오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거한 게 1,5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우체통 요즘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폐기 처리하는데도 7만 원이 든대요, 한 개당. 그러니까 돈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저희하고 이제 연락이 와갖고 혹시 이게 우체통을 주면 쓸 수 있냐 해갖고 저희는 쓸 수 있다 해갖고 저희한테 폐 우체통을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걸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폐 우체통을 필요할 때 요청하면 주셔갖고 그 노란색으로 칠해서 전국에 설치하는 그 협약을 해갖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체통이 이제 생겨서 새로운 역할을 해나가게 되고 우정사업본부는 어떻게 보면은 ESG 요즘 진짜 많이 얘기하는 그 ESG라는 걸 실천한 거죠. ESG 경영.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더 우리 사회를 위해 썼다라는 걸 해갖고 이제 계속 우정사업본부랑도 같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와요. 옹기편함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공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컨택을 하시거든요. CGV도 그런 경우인데 우리 공간에 우편함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해갖고 그 공간에 오는 고객들 이런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서 지원의 어떤 솔루션 서비스로서 많이 활용도 하시고 또 콜라보하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콜라보한 데가 브래들리 발소도 연락이 와서 이제 우편함을 브래들리 발소 캐릭터처럼 같이 꾸며갖고 콜라보해서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그리고 옹기편함이라는 정신건강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이 조직이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걸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창출하는 임팩트가 아니라 기업 기관과 함께해서 창출하는 임팩트라고 해서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더 창출할수록 이 정신건강이라는 사회 문제를 더 크게 더 깊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협업도 하고 있는 또 조직이기도 합니다. 저희 옹기의 이제 슬로건이 있는데 옹기는 한 사람에게 손편지로 전해도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우편함을 더 많이 설치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게 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는 거, 지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좀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옹기를 왜 시작했고 앞으로 뭘 할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실 마지막 프로그램은 고민을 직접 작성하시고 끝나는 거라서 저희 쉬시면서 고민 작성하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